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 무엇일까요? 역시 형수한테 했다는 욕설이죠. 그게 현재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두 개의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만 나타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거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어찌 보면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욕설을 들어보면 과연 이 욕설을 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인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불과 한 10여 년 전에 형수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유도 뭐 본인은 뭐 어머니한테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형 얘기나 형수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근데 그 이유를 완전히 떠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형수한테 이 정도 심한 욕을, 그게 형수가 아니라 제3자라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본인도 그러니까 그걸 알죠. 아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그거는 저의 불찰이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거론되게 만드는 사건,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맛칼럼니스트,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황교익 씨라고. 이 사람 뭐 무슨 알쓸신잡 뭐 이런 데 좀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맛칼럼니스트면 맛칼럼니스트답게 꼭 뭐 음식 문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 논평을 하면 되는데 정치에 관한 논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설화를 불러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회가 8월 30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이 되면 9월 초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저는 이 사람이 원래 농민신문 기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맛칼럼니스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성 뭐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맛, 음식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관광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농민신문 기자지만 뭐 오래 했으면 뭐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면 뭐 충분히 관광공사 사장으로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뭐 경기도의회도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설마 이런 사람을 뭐 떨어뜨리게 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죠. 경기관광공사가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이 사장을 공개 모집했고 총 8명이 지원해서 4명이 면접심사를 봤는데, 면접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그 중에 3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지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 사장 공모가 진행되는 이 와중에 7월 달에 황 씨가 음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에 2번 출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적 관계가 있는 거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 씨가 7월 30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뭐 여기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민의 삶으로 그 주변에 욕하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거친 삶,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집어넣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수욕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형수욕설을 두둔한 것이죠. 다른 데에서도 뭐 두둔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방송에서 두둔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바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유튜브에 2번씩이나 나왔고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그 와중에 형수욕설을 두둔한 것이죠. 근데 이게 팩트도 틀립니다. 왜 틀리냐? 자, 과연 빈민의 삶으로 거친 삶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형수욕설 했을 때가 이재명 지사 변호사일 때입니다. 성남시장 때입니다. 그때 무슨 성남시장과 더군다나 그 형수, 그러니까 형이라는 사람, 이재명 지사의 친형, 그렇게 빈민의 삶 아닙니다. 그런데 팩트 자체도 틀리고 이건 거의 묻지마 옹호에 불과하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형수욕설을 옹호했다고 해서 지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비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국민 눈높이 기준에서 이 형수욕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칠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처럼 해명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뭐 요리조리 아마 변명을 했을 텐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론되자마자 뭐 정말 1초 내로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다 제가 뭐 좀 뭐 성정이 우락부락하고 뭐 이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함으로써 스스로 이 형수욕설이라는 최대 아킬레스건을 본인이 노출을 시켰다. 엄청난 악재죠. 자충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불러온 건데 더군다나 이 시점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요. 트집을 잡으려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부정식품 주 120시간 뭐 후쿠시마 발언 이거 맥락을 들여다보고 본인이 해명을 하는 걸 보면 그게 다 맥락이 있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선거 때 되니까 거두절미해서 그냥 바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해명을 하기도 전에 1대 10 뭐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도 바로 똑같습니다. 아마 황교익 씨를 그 지금 선거철이 아닌 때에 내정을 했다면 그냥 약간의 논란 정도 이 정도로 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선거철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듯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제 본선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최대 약자가 될 형수욕설 아마 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이죠. 그때 서른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자, 이 욕설을 듣고 정말 일반 유권자들한테 이재명 후보 찍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중립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른 의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면 12월 초에는 어차피 경기지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사직 사퇴 뭐 이런 그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기름을 끼얹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자, 이것도 과연 이게 합리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임기 3년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 본인 사퇴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사람이 임기 3년짜리 인사를 한다? 이 또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알박기 인사라는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수욕설 플러스 알박기 인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우선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옹호 행보를 해왔던 사람이다. 경기도청에 이어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청 캠프 분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은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미래 국정의 인사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아픈 대목이죠. 이제라도 이 지사가 사심충만한 지사 찬스 유혹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나도 형소욕설 이해해. 이제 마지막 차를 타보자. 자기도 어디에 임명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 가족도 충분히 이해해. 어디에도 하나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꼴 정도로 이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웃음거리 이전에 본인의 가장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요,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권력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돼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선 후보들, 예비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변인 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명입니다. 14명의 대변인 군단. 여기에는 기자 출신도 있고 당뇨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기자들의 눈높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인사를 막았을 겁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못 막았습니다. 그냥 진행이 됐죠. 이 얘기는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권력이 돼 있다. 권력이 돼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언을 못하는 분위기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최대의 약점을 두둔하는 사람이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정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주변에 누구도 제대로 된 진단을 안 해줬다. 정무적 판단을 안 해줬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미 민주당의 거의 대선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고 나면은 논공행상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이재명 캠프든 윤석열 캠프든 어느 캠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권력이 된 상태면요, 이제 그 후에 논공행상을 염두에 둬서 싫은 소리, 쓴소리를 그 후보한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죠. 저희는 기자로서 그걸 봤으니까. 기자하고 만날 때도 그 후보에 대해서 뒷담화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논공행상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논공행상에 들어가고 누구는 장관 되고 누구는 수석 되고 이럴 텐데, 그때 저 사람 옛날에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했을 때 지사님 어떻게 비판했어요 라는 거 누군가가 경쟁자는 결국 같은 캠프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곧바로 아웃입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 주변에서 이미 입조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국면이다.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충수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 형수욕설 두둔한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제대로 된 판단, 그전에도 문제가 좀 많았다고는 봅니다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